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장동으로 문을 엽니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대장동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 꾸렸고요. 정치권에서는 수사 주체를 놓고 아직도 뭔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착수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런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수사 진척 속도가 늦다. 진즉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그런 따가운 여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검찰이 상당히 전담 수사팀을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수사팀을 일원화하고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따로따로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수사의 주체가 세 군데나 되니까 과연 수사가 일어나되지 않을 경우에 컨트롤 타워가 없을 경우에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서 정부 합동수사본부 차원에서 이 수사가 좀 일사불란하게 속도감을 내야만이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야당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요. 일단 이 목소리 듣고 박정하 대변인께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이제 특검을 또 국정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로 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늘 그 논란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 이래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특검을. 다만 이제 특검을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선까지 넘어가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높아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녹취를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정략적 의도를 우려하긴 하지만 지금 먼저 우리가 확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당 기존의 지도부의 입장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은 좀 공세적인 입장에서 차라리 우리가 먼저 민주당이 먼저 받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일견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야 공방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야의 정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국민적인 이 건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공분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어떤 식이든 빨리 진상규명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어느 쪽이든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경찰 수사 지난 4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가 갔는데도 여지껏 수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참고인 수사를 했습니다. 김만배 대표를 불러서. 그다음에 검찰, 지금 김호수 총장 지휘하에 있는 검찰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는 더더욱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들 이거를 야당이 오롯이 수용을 할 거면 아니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혹점이 남는다면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특검을 통해서 빨리라도 진상규명을 하고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걸 계속 정쟁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특검을 거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건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로라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저는 떳떳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 측이나 민주당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상민 의원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받아서 하루속히 빨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걸 가지고 여든 야든 지금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내일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루
하루 속이 무너져가고 있는 국민들 쳐다볼 일이 저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네. 예, 9월인데 이제 그 특검 구성만 해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것도 있지만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이에서 특검 지명에 대해서 절차가 금방 한다면 저는 이게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수사 대상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다. 지금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익 구조가 나오게 된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골격이고 사실은 이 범위가 크게 넓지도 않아요. 그럼 그다음에 나머지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만 보면 되는데 굳이 여야가 이거 가지고 공방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지. 저는 합의만 된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저는 내일 모레라도 당장 특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견해도 한 말씀 들을까요? 특검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효용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 수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요. 검찰 수사 없이 바로 특검으로 간 적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경우도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하다. 라면 이제 특검을 할 수 있고 또 뭐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검의 효용성과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을 구성을 하려면은 먼저 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뭐 아무리 빨라도 저는 한 서너 달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선이 내년 이제 3월인데 대선 직전에 특검 전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선 전국이 특검 전국으로 전환이 되고 모든 이슈를 다 이 특검이 빨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정책 같은 경우도 다 실종이 되고 후보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검증하는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또 그리고 반발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 게이트냐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라고 몰아붙이면서 이걸 전제를 해가지고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비리라든지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계속해서 또는 이제 보수 쪽 인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의석수가 104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시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공세 차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단 검찰이 신속한 결과를 내세우고 필요한 것은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한 그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외로 이 사건의 수사가 좀 심플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과연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정당했는가, 두 번째로 계약 과정이 정당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의 어떤 불법적인 대가성이 오고 가지 않았는가라는 이 세 가지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분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맹점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특검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공세 수위를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좀 어려운 단어까지 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봉고파직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위리안치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막말, 섬뜩함을 느낀다라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움직임들이 언행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최대 고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경선 국면뿐만 아니라 본선까지도 이 대장동 의혹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해서 초강경 모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당 경선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초강경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이낙연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 그때 사실상 지금 호남 경선 결과를 보면은 성공한 그 전략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야당으로부터의 공세도 저는 초강경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프레임을 이거는 성남시 내지는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가고 네. 혹은 조계 문제다라고 좀 몰아가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대의 고비고 이 고비를 넘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본선 대선 내년 3월까지도 굉장히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해서 초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기보다는 여야 정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는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통해서 뭐 봉고 파직 내지는 남쪽 섬으로 어떻게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에 따라 또 이준석 대표 역시 가면을 찢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여전히 정치적 공방거리로 계속 가져갈수록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최종적으로 가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정말 명료하게 이 건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계약서부터 좀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자금 흐름이라는 게 뭐 400만 원, 4천만 원이라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4천억, 5천억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금 흐름이라는 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점점 끌수록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서도 여전히 이게 최대의 화두, 그다음에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본인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명료하게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그리고 알려주는 방법을 수용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변인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50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입니까?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받은 게 아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50억을 받게 된 책임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상식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전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국민의힘에서 때리고 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석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게이트를 때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죄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권고사직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위리안치 남쪽 섬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장서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50억을 아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산재 위로금이 45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요. 두 눈이 실명해서 1등 산재를 입을 경우에도 2억 원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기 축구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실력을 보일 정도로 건강한 신체의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산재 위로금을 45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 탈당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제명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할 만한 그런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백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곽상도 의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원유철 전 의원 얘기가 이제 나오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뭐 50억 클럽 얘기도 또 어디선가 나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여든 야든 누구든 자유롭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사실은 오늘날 이재명 지사가 나타나게 된 그 주요한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의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왜 여기서 고문료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 쪽 관계자만 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본류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선정 그리고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제일 본류거든요. 지금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그냥 계속 여전한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류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국민한테 알려주는 게 옳다. 그리고 파편적인 거 가지고 지금 막 흐트러뜨리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혼돈스럽다. 네. 이게 내일도 모레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당, 야당 지금 현재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도 또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자택을 샀다는 것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은 그 당사자의 신상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야권 관계자들과의 연루 의혹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도- 재밌는 상황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예.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있었던 연희동 구 자택을 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돼서 30억이 넘는 주택인데 네. 이거를 19억 정도에 사서 다운 계약을 한 거 아니냐. 혹은 뭐 여기에 또 다른 무슨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늘 매매 계약서까지 공개를 하면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다음에 살 때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 누나인지 아닌지 그 매수자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고발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더더욱 더 가벼운 건이라고 봐요. 일단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나올 거고 이 매매 계약서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부동산 그 영수증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저는 정리를 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샀으면 뇌물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19억을 뭐 처음엔 계약금 쪽 1억 8천, 그다음에 12억 원, 뭐 7억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받았다는데 날짜별로 예. 이것도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는 하루만 조사해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명료해질 거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석연치 않고 우연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뿐만 아니라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가능하다면 이 송금 내역 같은 것도 공개를 한다면 저는 이 의혹은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연의 일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나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에서 이게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화천대유 의혹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천호동인 3호의 소유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하필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 집을 샀을까? 그게 우연의 일치만 보기는 너무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정상적인 가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가를 보면은 30억이 넘거든요. 근데 실제 매매는 19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10억 이상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됐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급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슬슬 이렇게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급매를 하지 않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의 집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급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매를 이렇게 했다는 명목으로 10억 넘게 싸게 판다는 것이 좀 이상한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모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다운 계약을 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비싸게 거래를 했고 현금으로 나머지 차익을 주면서 계약에는 다운 계약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대북격이라 할 수 있고 본인도 특수관계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TV 토론에서. 그런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 본인이 화천대유 측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거액을 받았고 딸 같은 경우에 임의 분양 형식으로 거의 8, 9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나는 그런 아파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또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고 계속해서 지금 때리고 있고 뭔가 이재명과 관련된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은 선거판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뭔가 연결고리가 나온다면은 이 또한 앞으로 대선판을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돌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뭐 모든 것이 만약에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누는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곽상도 의원은 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지도부는 곽상도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의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 아니다. 라는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부도 그 곽상도 의원의 적극적인 의원직 사퇴 건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잘못됐고 곽상도 의원은 더더욱 지금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건이 생겼으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아니면 정말 그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잘못된 부분을 소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을 빌면 가면을 찢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먼저 공격하는 측에서 야당 측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연치 않게 처리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제명 내지는 출당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서 이렇게 무소속 신분이 있으면 저는 뭐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회 내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저거는 무언가 뒤에 저는 분명히 곽상도 의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무언가의 바람이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